자, 우리가 기계는 인간이 쓰기 나름이지. 네. 자, 컴퓨터를 만지니까 컴퓨터에 기억을 출력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쓰지? 모니터. 자판을 두드려서 자, 기억을 출력시켜. 그럼 모니터에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네. 자, 그거를 기억을 출력시키는 과정인데 인간은 어떤 과정으로 기억을 출력시킬까? 뇌에 있는 기억을 떠올려. 그렇지, 회상하지. 네. 회상. 과거를. 자, 근데 기억은 과거야, 현재야? 과거. 과거지. 네. 근데 회상은 뭐야? 회상은 회상은 현재 하는 거. 그렇지, 현재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봐. 이제 올해 몇 살이지? 23. 23살이지. 자, 23살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뭘까? 놀았던 거. 놀았던 거. 어떤 놀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거. 그 중에서 어떤 게 기억이 제일 나? 어떤 기억이 가장 나한테 기억이 남아있을까?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 중. 같이 여행 갔던 거. 여행 갔을 때. 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을 쌓아. 네. 추억은 좋은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우리가 자, 이제 좋은 기억 말고 안 좋았던 기억이 가장 오래 남은 기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좋았던 기억.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거.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기억.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는 그 상처받은 아픔을 어떻게 느낄까?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느낀다든지, 네. 아니면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초조함을 느낀다든지. 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잘 봐. 기억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 지나가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근데 기억이 아플 때는 그거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우리 뇌는 계속 생각나고. 그렇지. 회상을 과거를 현재로 갖고 와. 자, 이거를 잘 기억해봐. 과거를 현재를 계속 갖고 오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해? 과거의 좋은 기억의 추억을 갖고 오면 우리는 흐뭇해. 그지? 네. 근데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계속 갖고 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힘들어져요. 고통에 휘말리고 나중에는 그걸 잊어먹으려고 애쓰다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든지 조현병에 걸려. 그 상황으로부터 아픈 기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쓴단 말이야. 왜? 기억은 과거야. 근데 내 아픔은 현재야. 네. 자, 요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인간은 두려움에 아픈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회상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게 정신병이야. 응? 자, 요새 뉴스에 잘 나오지, 칼부림 사건. 네. 자, 칼부림 사건이 왜 생길까라는 원인을 좀 본인이 생각을 하면 어떨까? 왜 칼부림 사건이 났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긴 해봤는데, 그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영상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봐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한 내용은 이제 그 사람이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폭력적인 미디어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 같은 거를 억제하는 그런 기관이 계속 억제를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풀리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계속 인간은 감정을
어디다 담지? 감정을 어디다 담아? 삭혀. 그지? 네. 삭히는데 대부분 머리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그 삭힌 느낌을 어떻게 해? 가슴에다 저장한다. 전부. 네. 자, 조현병, 알츠하이머병, 정신장애, 이상한 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나 스트레스 이상, 그리고 아주 심각한 또라이들, 정신적인 상처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슴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적당히 배출하면서 이것을 승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를 갔지. 네. 열심히 암기를 했지. 네.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학습을 하고 암기를 잘 했는데, 자, 내가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지만은 감정적으로 내가 표현한 감정을 느껴 삶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와, 자, 공부를 잘한다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 공부하는 게 재미있기는 해요. 재미있긴 하는데 그게 나의 삶의 질이 행복한 것 같아?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자, 공부가 재미있긴 재미있어, 그지? 근데 몰두를 해. 그래서 몰두를 해가지고 기억을 잘해. 네. 남들보다. 자, 우리 학생은 어떻게? 뇌를 쓰는 능력은 좋아. 네. 자, 뇌를 쓰는 능력은 좋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은 좋은데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능력은 또 떨어져. 상당히 떨어져.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형이 된단 말이야. 기억력은 좋은데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능력은 달라. 자, 인간은 세 박자가 맞아야 돼. 생각과 감정, 말로 표현한 능력과 그것을 행동으로 넘기는 의지력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아. 근데 생각을 부정적으로 쓰면 어떻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나와. 근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쓰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 근데 뭐든지 사유만 한단 말이야. 생각을. 근데 이 사유하더라도 내 안에서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썩는단 말이야. 자, 썩으면 누구를 공격할까? 자기 자신. 1차적은 자기 자신이야. 2차적인 뭐냐?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그게 누적되면 사회 심리적인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야. 왜 불특정 다수를 칼부림으로 공격하는 사람 뭐냐?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의 노여움이 너무 큰 거지. 그게 나중에 드러내서 살기로 나가는 게 사회 공격적인 범죄자. 그게 나중에는 전쟁이 되는 거야.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죠. 그 집단 무의식을 잘 이해해야 돼. 너는 컴퓨터 과학도니까 컴퓨터를 설계할 때 인간 집단 무의식을 좀 더 순화적으로 잘 쓰는 거야. 컴퓨터 게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뭘까, 인간이? 공격하는 거. 폭력성.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폭력성. 분노를 폭발해서 서로 죽이고 갈등하는 그거를 오락화한 게 게임이다. 우리의 오락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80%가 폭력성을 자극하는 거야. 자, 우리가 권총으로 표적을 쫙 쏘잖아. 근데 자, 표적을 쏘는데 내가 살인했다고 느끼 안 느껴? 안 느껴요. 안 느껴. 근데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말이야. 나중에 전쟁 가서 총 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나중에는 못 느껴. 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격을 해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근데 현실에 와서 죽여도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뇌로가 작동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돼. 우리는 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 근데 한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돼. 근데 전쟁 광도는 어떻게 해? 많은 사람을 수백만 수천 명을 죽이면 어떻게 해? 징기스칸 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 히틀러가. 역사의 독재자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해?
공격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살인, 방화, 폭력,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고도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건 집단무의식의 오류야. 인간의 생각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뇌. 이게 인류의 현재의 문제점이다. 게임을 나중에 너는 컴퓨터 과학도니까 설계할 때, 자 이거를 계속 자극받으면 인간 뇌가 어떻게 작동할까를 잘 봐야 돼. 저번에 내가 선생님하고 우리 회리하고 얘기했듯이 AI가 두려움을 안 느껴. 근데 AI는 어떻게? 인간이 학습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한 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AI도 결국은 두려움을 복제하게 돼 있다. 자, 인간이 두려움에 그가 처하면 행동이 어떻게 변하지? 공격적. 자기 파괴적으로 변한다. 이게 인간의 뇌와 가슴이 분리돼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뇌와 가슴이 통합되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표현 방법을 더 많이 쓴다. 근데 뇌와 가슴이 분리돼서 쓰면 어떻게? 두려움의 표현 방식을 더 많이 쓰는 거야. 자, 두려움과 사랑이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자기 자신을 일단 아껴. 자기 자신을 파괴적으로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은 뭐냐?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능력이야. 쓰는 능력이야.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진화하는 폭이 달라. 자, 과학기술은 인간을 아이디어를 전부 흉내낸 거야. 머리를 흉내낸 거라고. 머리를 흉내내가지고 조화스럽게 쓸 수 있는 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뇌도 있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조화스럽게 쓰려면 어떻게 해? 인간의 감정하고 뇌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자, 인간의 양심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까? 히틀러가 600만 원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껴. 죄책감을 안 느껴. 그게 인간이 가장 무서운 면이다. 600만이 죽어도 인류는 전쟁을 계속해. 인간은 두려움이 정당화되면 어떻게 다 죽여도 그래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의 뇌를 조화스럽게 쓰지 못하는 이 양심이 안 나오는 거야. 양심. 양심은 어떻게 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양심이야. 내가 죄를 져서 반성하고 뉘우쳐서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인간이 가슴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 죄를 짓고도 반성 안 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해요. 나는 나 자신을 가슴 깊이 사랑할 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주 섭리를 알고 우주 섭리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하는 창작품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머리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네,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야. 크게 발전한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남을 이롭게 하는 거야.